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굉장히 바쁘셨죠? 네, 남자 여자 농구 다 하다 보니까 네. 뭐 매일매일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국제대회 경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도 굉장히 바쁘셨죠? 네, 저도 남자와 여자 농구를 아시안 게임 때 해본 건 처음인데, 네. 네, 그래도 뭐 손대부 위원 말씀대로 이제 농구 해설자들이 국제 무대 경기를 중계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인 경험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그 해설을 하면서 저도 캐스팅하면서 성적이 좋으면 사실 힘든지 모르거든요. 네. 예, 끝나고 나서도 기분 좋고 근데 좀 많이 아쉽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 SNS로 DM을 많이 받아서 메시지를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냐. 근데 이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이게 이 좋은 시간대, 이 좋은 기회인데 결과가 좀 안 나타나니까 아쉬웠는데 네. 뭐 그래 남자농구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 성적인 7위로 이제 그치게 됐고 여자농구는 그나마 동메달을 따긴 했지만 양 팀 다 뭐 약간 아쉬운 마무리였기 때문에 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뭐 굳이 꼽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어요? 성적도 성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현대 농구의 추세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좀 고리타분한 농구, 이제 해설하면서도 좀 흥미도가 떨어졌고 또 농구를 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농구를 지켜보셨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채널을 한 5분 이상 붙잡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로 좀 느리고 또 세계 농구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요. 손대문 기자는요? 네, 역시나 저는 뭐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 선수단과 코칭 스텝의 조화도 좀 잘 안 보였고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눈치챌 정도로 약간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경기력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결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남자 농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국제 경기 사실 아시아에서 중국만 이기면 우리가 금메달이다라는 소리 들었던 게 얼마 전 같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은 목표 설정은 금메달로 하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상자가 워낙 많이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팀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가드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조현일 위원이 말한 대로 선진 농구보다는 좀 약간 오랫동안 봤던 농구, 좀 뻔한 농구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성과를 못 낸 게 아닌가 싶네요. 오죽하면 선수들이 이제 경기마다 마치고 나서 인터뷰에서 뭐 자성하는 목소리에 덧붙여서 쓴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네, 뭐 허운 선수는 첫 경기 끝나고 또 바로 언론에 대고 아주 실망스럽고 또 화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김종규 선수는 귀국하는 자리에서 이제 농구협회 여러분께서 이제 후배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선수들이 최일선에서 느끼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뭐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또 완패했었고 그리고 또 순위 결정전에서 제 몫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가장 실망감을 느끼고 또 좀 윗선이 좀 바뀌길 원하는 그런 세력들은 선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이렇게 경기 결과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고 나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뭐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이 말 속에 좀 뼈가 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체 조직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지원도 그렇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풍부하지 못했던 것도 선수들 입장에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다음 이제 올림픽은 저희가 못 나가기 때문에 다음 아시안 게임 때는 조금 더 활발한 지원들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코칭 스텝 역시나 좀 준비가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 농구도 동메달을 따긴 땄습니다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뭐 여자 농구도 이제 북한을 꺾고 동메달을 땄지만 또 일본을 상대로 펼쳤던 경기에서 여러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키 작은 선수가 키 큰 선수를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뭐 미스매치를 좀 즐기는 듯한 장면이 나왔다면 이 한국 대표팀은 일단 뭐 박지수 선수를 비롯해서 뭐 키 큰 선수들 아니면 뭐 그동안 국가대표에서 10년 넘게 뛰었던 선수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동메달을 땄지만 뭐 역시나 좀 산적해 있는 문제는 남자 농구 대표팀과 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뭐 이제 올림픽은 당장 내년이지만 진출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시간이 있습니다.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항상 주장해왔지만 선수들로부터 좀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녀온 선수들이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 협회와 연맹이 좀 더 힘을 합쳐서 좀 목소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코칭 스텝 선발부터 지원까지 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안 된다면 투자를 받아서라도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스템적인 면 그리고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정말 한때는 우리에게 밀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 앞서가 있는 좀 일본의 시스템도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뭐 돈이 있어야 또 투자가 돼야 또 좋은 감독도 모셔오고 시스템이 확립이 될 텐데 또 일단 돈 버는 방법도 좀 같이 도모를 하면서 손대범 위원이 전면에 나서서 또 네. 이렇게 농구학자로서의 면모를 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광고할 생각 없으신가요 혹시? 어디? 뭐 그런 네. 거는 충분히. 아니 그 이쪽에 할 돈을 수 주는 있죠. 거잖아요. 이쪽이 저희한테 돈을 주는 아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네. 역으로? 협회에 좀 해보겠습니다. 광고 좀 할 생각 없으신지. 두 사람한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당신들도 고인물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3x3 농구는 어떠셨어요? 일단 3x3는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결승까지 진출했죠. 하지만 마지막 연장까지 갔지만 아쉬운 파울과 또 마지막 김동현 선수의 슛 미스로 인해서 아쉽게 또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고요. 여자 농구 역시나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3x3도 5대5와 마찬가지로 많이 경험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밖에 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좀 있었거든요. 역시 3x3도 다음 대회에 좀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은 뭐 전지훈련이라든지 해외팀과의 활발한 교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결석은 했지만 이제 박재민 의원이랑 저랑 같이 중계를 했거든요. 3x3를. 근데 진짜 좀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3x3에 대한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진짜 무언가 성취하고 싶다면은 체계적으로 좀 긴 시간 좀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KBL과 WKBL 개막이 이제 코앞인데 이게 기대에 찬 이야기보다는 계속 반성하는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좀 기운이 빠집니다. 네, 지금 KBL은 뭐 컵 대회가 한창이고 또 10월 21일에 개막을 하고요. 또 여자 프로농구는 11월 5일에 개막을 하는데 사실 뭐 아시안 게임 부진 때문에 또 선수들이 혹여나 플레이를 하는데 눈치를 또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팬들을 위한 그런 플레이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또 농구 열기가 뭐 분명히 또 가라앉긴 했지만 또 보실 분들은 또 다 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또 새 시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점을 좀 살펴보자면은 KBL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이슈가 좀 많이 생겼죠. 일단 고양 손호가 이 데이원을 선수들 구해주면서 네. 일단 농구판에 좀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연습 경기에서는 3점슛 24개를 넣었는데 굉장히 좀 화력 강한 농구를 펼치면서 팬몰이를 할 것 같고요. 또 중앙대 시절에 52연승을 합작했던 김선영과 오세근 선수가 또 SK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12년 만이거든요. 뭐 최근 컵 대회에서는 둘이 손발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앞으로 또 개막하게 되면 더 새로운 관심을 끌 것 같고요. 또 KCC 같은 경우는 또 최준용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 최근 컵 대회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농구가 됐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팀을 생각했을 때 그 팀에 대한 색깔이 바로 떠오른다는 거 그리고 그 팀에 대해서 주목할 면이 생겼다는 거는 프로리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KBL의 경쟁력이 국가대표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데이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미디어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열리게 됩니다. 10개 팀 감독은 물론이고 뭐 김선영, 전성영 그리고 또 허웅 선수 등 KBL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또 출동하게 되는데 네. 뭐 이때도 사실 언론이나 팬들의 눈치 보기보다는 또 재미있는 뭐 인터뷰나 또 설전으로 또 미디어데이부터 좀 화제를 모았으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그는 리그고 대회는 대회이기 네. 때문에 일단 리그부터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1일 날 개막인가요? 네, 이제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쳤던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사실 멤버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운이 남아있던 안양체육관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컵 대회를 통해서 일단은 각 팀의 전력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최준용 선수가 가세한 KCC 첫 경기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가 정관장에게 18점 차 완승을 따내면서 첫 경기는 졌지만 이 경기를 크게 이기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나 모비스가 뽑은 이 박무빈 선수의 활약이 아주 훌륭했고요. LG도 오늘 처음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한국가스공사를 탈락시키면서 대회 첫 승을 따냈습니다. 네, 정관장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좀 다소 약해졌지만 또 그리고 탈락을 하긴 했지만 박지훈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팀들이 또 각각의 색깔을 띠면서 현재 컵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또 컵 대회도 많은 관심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컵 대회 이번 드래프트 신인들도 많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에 이제 서울 삼성의 신인인 이 조준희 선수가 또 출전했었죠.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뭐 3점도 넣었고요. 또 활발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 아까 조현일 위원이 말했지만 현대모비스의 박무빈 선수. 뭐 이 선수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선수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돌파도 시도했는데 굉장히 또 현대모비스 내에서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정규 시즌 때도 좀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탈락한 가스공사 어떡합니까? 이 IGIX가 벌써 부상을 당했어요? 네, 사실 IGI 힉스 하면은 뭐 KBL에서 이미 이 실력을 더 검증한 선수인데 KCC와 컵대회 첫 경기에서 시작 1분 22초 만에 아킬레스건을 부여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뛰지를 못했었는데 일단 3cm 정도 파열이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소견을 들었고요. 결국에는 뭐 한동안 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스공사의 시즌 구상은 또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또 기존의 뭐 이원대 선수를 비롯해서 또 신주영 선수까지 이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첫 출발 일단 강혁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초반 교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아킬레스건 부상 자체가 가벼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체 선수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정관장의 오마니 스펠맨 역시나 지금 그 피로 골절로 인해서 출전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두 팀 모두 다 출발이 약간 좀 우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1일이면 또 드디어 농구 팬들이 바라고 맞지 않던 KBL이 개막을 합니다. 뭐 점점 바뀌고 뭐 두 분께 커다란 기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의상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시즌 우승 어떤 팀으로 예상하시나요?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게 예측이 되게 어려운데 네. 아마 내년 4월쯤에 2023년 10월 11일 제가 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겁니다. 네. KCC 우승. KCC. 그러니까 정배당으로 가는 거네요. 아유, 정배당은 아니죠. 그 최준용 선수가 이렇게 잘 녹아들 거랑 예상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톱돼서. 한 경기를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좀 파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손대범 위원은 좀 이제 안전제일주의고 저는 조금 이제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원년부터 참가해서 우승이 없는 창원 LG로 가겠습니다. 네. 유기상 선수의 활약, 양준혁 선수도 아주 이제 훌륭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C와 LG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WKBL은 11월 달 개막인가요? 네, 11월 5일에 개막을 합니다. 좀 남자농구보다 늦게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은행과 BNK썸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또 팀당 30경기의 여정에 떠나게 됩니다. 네. 자, 박지수 선수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적극적이고 그 마음고생을 털어버린 모습. 물론 이제 너무 애쓰는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만 경기에 뛰는 적극적인 모습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좀 KB도 다른 모습 보여주겠죠? 네, 역시나 박지수 선수가 최근에 이제 아시안 게임 다녀오면서 뭐 굉장히 큰 선수들과도 맞붙으면서 본인도 약간 동기부여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더 발전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KB의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 프로농구 NBA도 개막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NBA는 25일 개막입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개막 전에는 이제 보통 두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맞붙었던 두 팀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 크리스 폴 매치업이 펼쳐지게 되는데 또 케빈 듀란트와 스테픈 커리의 맞대결로도 많은 관심을 모읍니다. 자, 예전의 동료가 이제 또 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KBL 출신의 황인태 심판이 이번 시즌부터 NBA 풀타임 레프리로 됐다면서요? 네, 이제 마침내 2023-2024 시즌에 NBA 정식 심판이 된 겁니다. 한국인 최초로 있는 일인데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도 NBA 7경기에 배정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풀타임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 겸 이렇게 시범적으로 투입했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정규 심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행보고 또 굉장히 축하해 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3년 만에 결신을 이룬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3년 만에 풀타임 심판이 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도 손대부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리그에 NBA 7경기에 배정이 됐고 또 G리그에서는 계속 뛰었었는데 곧바로 이제 풀타임 심판이 됐습니다. 사실 뭐 한국 농구 팬들이 이제 풀타임 NBA 리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황인태 심판이 또 정말 갖은 노력 끝에 이렇게 그렇죠. 풀타임 심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구 팬들이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분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또 굉장히 또 노력도 많이 하는 심판으로 알려졌고 네. 썸머리그 때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만났었는데 뭐 그때도 이제 썸머리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또 리더십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시간 문제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타임이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NBA 보면서 볼 수 있는 기대치가 또 하나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NBA 팀들도 시즌 준비 이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겠네요. 네, 현재 NBA는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시범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각 팀당 한 서너 경기 정도 치르게 되고요. 반면에 뭐 제임스 하든처럼 이제 팀과 불화 같은 선수들은 아직까지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범 경기의 뭐 초점은 과연 제임스 하든이 언제쯤 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주목을 끄는 거는 웬바냐마입니다. 네. 많은 시선이 가 있죠? 일단 프리시즌 데뷔전에서 굉장히 많은 매치가 또 주목을 했고 네. 또 그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사실 썸머리그 때만 해도 아직까지 덜 된 게 아니냐, 과대평가된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상대로 20득점을 기록했는데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뭐 수비, 속공 가담 여러 면에서 이제 어엿한 NBA 선수가 됐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경기 유튜브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봤는데 썸네일이 이거였습니다. 소금쟁이 둘의 대결을 가지고 예, 홈그랜과 웬바냐마의 대결이라고 떴거든요. 네, 이 웬바냐마만큼이나 홈그랜도 키가 크고 또 약간은 체구가 이제 마른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웬바냐마만큼이나 또 다양한 기술이 있고 외곽을 쏘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프리시즌에 맞붙었습니다. 근데 홈그랜이 16분 16초만 뛰면서 21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 챗 홈그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신인이었지만 한 경기도 못 뛰었기 때문에 웬바냐마 신인상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라이벌을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둘이 서로 굉장히 의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홈그린 선수 같은 경우는 웬바냐마를 막다가 웬바냐마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네. 다치기도 했었는데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이다. 뭐 그걸 두고 좀 하기도 했었고 또 웬바냐마 역시나 뭐 홈그랜 막다가 우리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에게 칭찬을 했거든요. 네. 또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이 두 선수의 이런 설전을 보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손주 쳐다보듯이 앞으로 볼거리가 좀 많아질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뭐 프리시즌 첫 경기만 보면은 홈그랜이 그래도 역시 1년 먼저 더 들어온 좀 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약간 판정승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보다는 또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겠지만 자, 외곽에서 슈팅을 던지고 또 외곽에서 뭐 치고 들어오는 그런 동작은 아무래도 이제 NCAA 미국 대학농구를 거친 홈그랜 선수가 좀 더 세련됐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자, 하지만 또 이제 잠재력, 그러니까 이제 천장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이 잠재력 자체는 웬바냐마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글쎄요, 뭐 커리어 내내 이 두 선수는 아주 재밌는 그런 구도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웬바냐마의 이번 경기 활약은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제가 썸머리그 때 2경기, 3경기를 보고 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수비할 때 어디 서 있어야 될지 또 공격할 때도 어떻게 합을 맞춰야 될지 몰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위치도 잘 찾아갔고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동료들과 조금만 더 적응한다면은 패스워크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신인상이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의원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웬바냐마는 일단 포포비치 감독을 만났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명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부분이 아주 커다란 행운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부상만 없다면 웬바냐마가 뭐 NBA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을 하고 또 웬바냐마 주변에 뭐 팀 덩컨이나 데이비드 로빈슨, 포포비치 감독처럼 이제 좋은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력에는 의심이 없고 이제 부상만 입지 않는다면 저는 NBA 역사를 또 충분히 새길 수 있는 그런 유망주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프리시즌 경기 어떤 이슈들이 또 있었나요? 네, 일단은 벤 시몬스 지난 시즌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또 돌아와가지고 또 가드 역할 잘해낸 거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아직까지 완벽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뛴 것 자체가 팬들한테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또 좋았고요. 또 보스턴으로 이적한
이 프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선수, 이 선수 역시나 데뷔 전부터 굉장한 존재감을 뽐냈는데 일단 워낙 이 선수가 높고 또 잘 뛰기 때문에 또 보스턴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또 공격 자원 얻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맘때면은 늘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NBA 단장들이 2023-24 이 올 시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승팀 후보로는 보스턴 셀틱스와 덴버 너게츠가 똑같이 33%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1위는 보스턴, 서부 컨퍼런스 1위는 덴버 너게츠를 예측했는데 참고로 지난 시즌 NBA 단장들이 꼽은 최고의 우승 후보가 밀워키였거든요. 1라운드 탈락했습니다. 단장들도 네, 뭐 거의 저희랑 저희랑 다를 게 없어요. 네, 별반 다를 게 없다. 네. 그들은 돈이 많고 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고 네,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MVP를 묻는 질문도 네, 있었다면서요. 역시나 니콜라 요키치 선수가 4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그렇네요.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20%, 제이슨 테이텀이 13%를 받았습니다. 올해 신인은 당연히 웬반야마가 1위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웬반야마가 50%였고 스콧 앤더슨이 27%로 2위,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홈그랜 선수가 3위였습니다. 그리고 5년 내 최고의 선수가 될 루키라는 질문에는 웬반야마가 90%, 거의 뭐 압도적인 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문항이 눈길을 보았나요? 네, 뭐 오프 시즌에 전력 보강을 잘하는 팀을 묻는 질문에는 뭐 주루 할러데이를 영입한 보스턴과 또 릴라드를 영입한 미러키가 23%로 나란히 공동 1위가 됐고요. 또 전체 이적 선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선수로 릴라드가 또 47%를 얻으면서 1위가 됐습니다. 확실히 이게 진짜 커다란 대단하긴 대단하나 보네요. 그렇죠. 일단 릴라드가 트레이드 된다는 건 뭐 모두가 알고 있었겠지만 그 대상이 할러데이였고 행선지가 미러키였다는 점을 상당히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소평가받고 있는 새로운 이적생 이 항목에는 마커스 스마트, 네. 보스턴에서 멤피스로 갔잖아요. 이제 그 선수가 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이야기를 쭉 듣고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우승 후보는 보스턴, 미러키, 덴버 이 정도로 압축이 되겠네요. 네, 뭐 단장님들이 좀 뻔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KCC 예측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본인 말은 본인으로 부정해 그러니까요. 나갑니다. 네. 네. 저는 또 새로운 강자들이 국면에 나타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레이커스의 이번 순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약간 좀 이거 표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네. 서부 컨퍼런스 우승 순위에 레이커스가 좀 겨우 3%밖에 안 됐다는 거. 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3%나 있어요? 예. 네, 숫자를 뒤집어 주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3%면 30개 팀 단장이니까 한 명이란 얘기예요. 그 레이커스 단장이 네, 네, 말이 좋아 3%가 한 명.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들이 NBA에서 눈길을 보았나요? 우선은 뭐 시카고가 일단 더마 드로잔과 연장계약 협상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로잔은 엄청난 이제 노장인데 시카고 불스는 이제 이 선수를 더 잡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현재 드레먼드 그린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뛰고 있는데 굉장히 점퍼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백보드에 손가락을 찧었지만 다행히 부상은 피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이 네마냐 비엘리차 NBA를 떠나서 유럽으로 갔는데 아쉽게도 지난 시즌 7경기 출전에 그쳤고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현중 선수 소식도 들어왔던데요. 호주 리그에서 활약 어떤가요? 네, NBA는 호주 리그에서 지금 2경기째 뛰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우스 이스트 멜버른전에서 3.3개, 특히 4쿼터에 결정적인 3.2개로 또 일라와라의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내일 있을 테이즈 매니아 경기장에서는 좀 뛰지 못할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약간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내일 경기는 쉬고 그 다음 경기 때 이제 합류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